안녕하세요. 습자지 채널이고요. 저희 습자지 채널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풀어내는 형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하는 이름도 아주 얇다. 첫 번째 이슈는 까지가 진보고 어디서부터가 보수고 뭐 이걸 가르는 기준은 뭔지 뭐 정치인을 예로 들면 이 사람은 뭐고 이 사람은 뭔지 뭐 이런 얘기. 진보랑 보수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북한 이슈가 있고 일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본에 대한 뭐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진보랑 보수에 이상하게 짬뽕이 돼가지고 좀 변형된 형태로 구분이 많이 되고들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쌈박하게 가르나 하는 생각들을 좀 나름대로는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 대부분은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의당 정도 더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는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요즘 나오는 뭐 시대전환이나 기본소득당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마 아시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진보고 국민의힘이 보수다 뭐 이렇게 가르는 게 가장 간편하지만 두 가지 당 전부 다 진보는 아닌 것 같고, 뭐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진보라는 거를 되게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뭐 민주당도 물론 진보가 될 수 있겠지만 뭐 기본소득당 뭐 이런 것들 뭐 있다고는 하는데 걔네들은 뭐 워낙에 힘이 없으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정의당이 그나마 좀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죠. 민주당 오른쪽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있고, 국민의힘보다 더 오른쪽에 이제 뭐 조원진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뭐 대한애국당 뭐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 계시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진보를 자칭하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 예전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복지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세금을 좀 많이 걷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좀 돈 많으신 분들이 세금 조금 더 내시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을 주자. 반면에 이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자유 경쟁이나 그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상황도 나오기도 하고,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나은 곳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보가 주장하는 일반적 복지 형태로 가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진보는 뭐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강하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더라도 모든 사람들,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보수는 그것도 물론 좋지만 이 자유시장 경제 부흥을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자연스럽게 되게끔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뭐 큰 정부 작은 정부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입을 좀 최소화해서 모두가 본인의 베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두 가지 관점 모두 다 일리는 있습니다. 여성권에 관련된 부분들, 페미니즘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통칭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는 가족 중심주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보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소수자 관련해서도 다소 좀 괜찮다, 오픈마인드 인정한다 이제 느낌의 시각을 갖는 것이 진보라면, 보수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북한에 대해서 뭐 같이 가야 할 공포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그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진보라고 한다면,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하게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무력으로도 그들에게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일종의 강경한 시각을 보여주는 게 보수라 할 수 있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사죄를 명확하게 받아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배상 같은 것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진보. 사죄와 배상에 대해서도 뭐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그들과는 약간 전 세계적인 정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화합하고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보수. 네, 그럼 한번 갈라보죠. 그러니까 정당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면, 네, 왼쪽이 진보,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보수. 네,
중도가 있으면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도 보수하고 중도 진보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은 지점을 꼽자면 가운데에서도 약간 요만큼,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진보에서 중도로 거의 넘어온 느낌이랄까? 이게 뭐 어쨌든 뭐 근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다 요즘은 극우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포지셔닝을 약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약간 중도 진보에 해당하는 게 정의당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옛날에 뭐 진보당 때는 이거보다 더 왼쪽이었겠지만, 생각에는 시대전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 같고, 녹색당은 여기. 언론 지형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국민의힘하고 조중동은 거의 지금 가는 길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JTBC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일간지로 보는 거니까. 이거 중도 진보 아니야, 중도 보수인데 잘못 썼네. 여기는 중도, 그리고 여기는 중도 진보, 진 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한결의 경향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지? 이게 왜냐면 이 한결의 경향이 요즘 이제 뉴스 내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뭐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뭔가 정권 비판적 그리고 정권을 견제하는 형태의 논조가 좀 많이 약해졌다? 요즘 같아서는 거의 뭐 중도 진보에서 중도 보수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안에 따라서 본인들이 기사를 내는 걸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극단적인 언론사들은 이제 보수는 이제 뭐 뉴데일리나 아니면 데일리안 뭐 이런,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과가 거의 없다라고. 이 중도 진보에서 진보 쪽으로 보면은 뭐 오마이뉴스나 미디어 오늘이나, 진짜 진보 쪽으로는 시사인 그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굳이 따지자면 MBC랑 KBS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MBC가 조금 더 요쪽, KBS는 요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광훈, 황교안, 그냥 대표적인 인물들만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대통령 놓았습니다. 추호영, 그리고 여기가 원희룡까지. 원희룡은 사실 조금 더 오른쪽 같긴 한데 요즘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분 소장파.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은 자리가 없어서 빼겠습니다. 이낙연, 설훈, 이상민, 조응천, 김종민, 뭐 등등등. 그러니까 비명계죠, 비명계. 자, 비명계가 사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분들. 그리고 여기가 고민정?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복지에 대해서 훨씬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요 정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민주당 내에서는 왼쪽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쯤. 저는 지금 사람들 뭐 정청래라든지, 박주민은 조금 더 왼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주민. 중도 진보 여기 뭐 정의당에서 잘 몰라요. 정의당이 여기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있겠죠. 심상정, 이정미, 장혜영, 뭐 이런 분들 여기 있겠죠. 왼쪽은 누가 있죠? 정치인 중에 뭐 더 왼쪽이라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보면 그려보니까 더 그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요렇게 지금 어쨌든 그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분들을 이렇게 영역화 해보면 약간 좀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자,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십자지 채널이었고 감사합니다.